관리 담당관실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 담당관 문영주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천시청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영동 28번 1원에 건립되는 교육문화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계약 진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교환을 마무리하는 걸 10월까지 하고 동명초등학교 철거를 통해서 부지 조성 공사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교육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주력해서 수준 높은 교육문화 시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 5기 시장 공약 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총 7개 분야 59개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 평가 결과 총 73.1% 추진을 보이고 중에서 완료가 19건, 정상이 40건부터가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 및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조물 설치 공사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청 힐링 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북면 합천리 38-1번지 2원에 건립되는 경찰청 힐링 리조트는 그동안 오토 캠핑장 조성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경찰청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교환 협의를 통해서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6대 추진 전략 158개 세부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세부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회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 시책화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슬로시티 지역 역량 강화 및 기반 정비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슬로시티 사무국을 마련한 상태에 있고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슬로시티 아카데미 운영과 정감 있는 슬로시티 만들기 사업으로 작은 음악회 및 사진 전시회, 민속주 경지대회 등을 개최하고 관광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위해서 글로벌 포럼 개최와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시 명예연구원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정부대 정책 개혁 시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명예연구원 연구과제 중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 발표를 하고 주요 현안 사업과 시민 관심 사업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새로운 전략 사업 및 시책이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정 시책 평가 대비 대응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작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평가 결과 3개 분야에 대해서 가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상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적 하락 및 부진 지표 원인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실적 제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권 입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간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 발전 경위입니다.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로서 정기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여기에서 공동협력 사업 발굴 두건 협의와 공동협력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국 충정도시협의회는 9월 달에 공동교육과 워크숍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참의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학부입니다. 아카데미 개최와 발명교실, 발명축제 등을 중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에 3회에 260명이 참여했고, 초등학생 발명교실과 발명축제 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식재산 아카데미 개최와 초등학생 발명교실을 지속 추진해서 미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11번째,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식재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역시 중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총 22 기업의 30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과 마케팅 강화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연 비용 지원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컨설팅 및 출연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10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취업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13번째,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활용 확산입니다. 그동안 홍보 가루기 제작, 개첨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슬로건 인식 정착과 확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시민 공무원 제한 제도 운영입니다. 시정 발전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심사와 시상을 해서 하고 테마형 시민 제안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공무원 학습 포럼 운영입니다.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15개 포럼에 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를 시정에 접목해서 시책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번째, 명품도시 제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명품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39개 명품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자연치유도시 활성화 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을 글로벌 힐링 산업 중심지로의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9천만 원의 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링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발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함에 있어서
현장 목소리와 내부 점검을 통해서 신규 시책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 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건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장기간 학현대학교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정책관리 담당관실의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고요. 원만히 협의가 잘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교육문화센터에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는 거에 지금 국비 확보가 지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해서 최대한으로 국비 확보에 우리 담당관님이 힘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은 동명초등학교 철거를 한 11월 달에 할 예정인데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임시로 그 리모델링 때문에 지금 동명초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때 준공이 됩니까? 예, 그 전에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그 리모델링이 다 돼야 이분들이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옮길 수 있어야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랑 잘 협의하고 연계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철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지금 설계를 이제 해봐야지 되는데 각종 이제 공사비와 또 지금 이제 성면 뭐 이런 거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한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보다 그 뭐 여러 가지를 좀 잘 고려해서 교육문화센터는 저희가 제천시에 20년, 30년을 보고 우리 랜드마크로 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한두 달의 그 기간보다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따져보시고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체결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용역 기간이 지금 몇 개월인가요, 그러면? 6개월인데 한 6개월보다 좀 더 걸릴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그 기본 그 틀은 교육문화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공청회든 우리 지금 설명회를 미리 해서 여러 가지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건물 자체는 한 30년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꼼꼼히 잘 지어서 리모델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안 하고 지금까지 그 회관을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그쪽에서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의 관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연장 그리고 그 각 거기에 기능이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회의실이냐 공연장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설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기본 그 실시 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히나 거기에 지금 예술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인성동 지금 주민센터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복합적인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이런 그 부분에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신시 설계를 하시는 6개월 정도의 우리 그 설명회에는 몇 번 정도 개최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그 기본 설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 검토를 통해서 아마 필요하면 공청회도 한번 해야지 될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기본 계획이 다 확정되기 전에 시의회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교육문화센터는 제천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틀에서는 시민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공청회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관련된 예술단체하고 인성동 주민센터 분들하고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라도 그 설명회든 보고회든 공청회든 하셔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의견에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때 최적의 그 설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정책관리 담당관실에서 이 교육문화센터는 또 예산도 지금 550억 정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제천시의 가장 그 중심부의 랜드마크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리 담당관실에서는 이쪽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명회든 보고회든 많이 해주시고요. 수시로 하셔서 실시 설계할 때 그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승동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우리 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이제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하반기 업무 추진 트렌드죠. 그게? 예. 자연치유도시 건강행복도시 제천 이게 비전이고 그 목표는 미래를 꿰뚫는 정책 개발 및 관리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제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현안 사업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중점적인 어떤 우리가 10대 과제로 이제 추진하는 것도 있고 현안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그 현안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또 힘있게 추진하고 모든 사업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그 업무 추진 방향을 보면서 또 비전이나 목표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제천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 그리고 심각한 것은 역시 왕암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자연치유도시 건강행복도시라고 비전도 제시하셨지만 이 전략적인 정책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지금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 달성을 하더라도 이 왕암 산업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이 이제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담당관실에서도 뭐 업자나 또는 원주 환경청에만 이렇게 자꾸 기댈 게 아니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뭔가 보다 전략적인 그런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본 의원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 총괄적인 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어떤 그 현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어려운 그 난관이 있을 때 좋은 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거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제천시 의회나 제천시 그리고 모든 제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제 문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으니까 우선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열망이나 도시 경쟁력 확보라든가 도시 공동화 방지. 그런데 이제 역시 구체적 타당성으로 들어가면 재정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어떤 두 가지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재정에 대한 것을 이제 국도비 현재 55억 확보되어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건립비 시비가 이제 480억 원인가요? 480억 원인데 이 비용 같은 게 어떤 재원을 마련할 만한 어떤 따로 대책은 또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학현리 부지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재정적인 여건상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떤 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적인 여건을 잘 고려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또 관련해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라든가 또 시비에 대해서도 어떤 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우리 지역 간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 이게 2007년도 9월 17일 날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이 돼 왔는데, 그 우리 공동 관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호 교류한 주요 사업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이제 서로 시군 간의 어떤 공유 내지는 어떤 우수 사례 벤치마킹 뭐 이런 거 정도 있었고,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공동 관심사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정부 지원 요청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개발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도시에 보니까 이제 다 천자가 들어간 지역만 이렇게 협의를 거의 가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상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규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자연치유도시 제천 그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브랜드 선정 이 행사하는 주체가요? 그 동아닷컴이라고 이제 자회사 어떤 언론사가 이제 주축이 된 거. 예? 언론사입니다. 동아닷컴이라고 이제 그런 마케팅에 대한 걸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전국 지자체별로 홍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브랜드 선정 뭐 회사라 그래나 그게 있는데요. IMBC하고 동아닷컴하고 환경닷컴이 주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금년에 우리가 이제 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가 응모를 해서 혹시 탈락된 지자체도 있나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자연치유도시에 대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탈락 신청했다가 탈락된 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도시 브랜드 분야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몇 개 지자체가 응모했는지 그런 건 안 그게 나오나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가지고 있진 않는데 예. 한 그 자료 좀
8개 지자체에서 아마 신청한 걸로 돼 있고, 그걸 이제 인터넷 그 설문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월등하게 앞선 걸로 해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고, 나머지 이제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쪽 주최 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탈락된 지자체도 있다. 예, 말씀이에요? 예, 8군데가 됐다고 했는데요. 잘못 아시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로. 경기도 포항, 울진, 양구, 충주, 진주, 제천, 영동, 하동, 봉화, 남양주, 해남, 홍성, 영동, 청송, 오산, 뭐 거의 이 지자체가 올해 28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좋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뭐 응모료라 그러나 이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까?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홍보비로 이제 선정이 되면 네. 홍보비를 이제 납부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750만 원. 응모료가 2,750이에요? 예, 부가세 포함했어요.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홍보 가치에 대한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쪽 많이 회사에서 네.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우리 제천 그 자연시도시라는 그 브랜드를 홍보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요? 인터넷이라든가 또 중앙일간지라든가 그런 데 게시한 그 결과물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리고 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우리 자연시도 제천을 홍보한 중앙일간지 예, 그 갖고 있나요, 자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16쪽에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자연치유도시 그 제천 브랜드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4계절 대규모 행사 이렇게 계획되는데, 4계절 대규모 행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축제 때 이제 홍보한다는 그런 겁니다. 축제 때 예.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보면 신유사회 용역도 돼 있어요. 용역. 예. 1억 용역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예. 용역을 줘서 이런 뭐 홍보를 하겠다는 그 용역을 준 건 홍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체 자연치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거를 용역을 줍니다. 지금 우리 그 자연치유도시 제천 그 브랜드 슬로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슬로건이 이제 제천 자연치유도시로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홍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래 이 언론이라든지 또 여러 사유에 의해서 하는 그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홍보를 하는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 사계절 우리 그또 행사 때도 하고 또 용역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해서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되는지,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치유도시 제천 하게 되면은 제천에 저 심볼 마크 돼 있어서 홍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굳이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용역까지 줘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이제 브랜드는 이제 작년도에 개발해서 올해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우리가 우리 제천이 자연치유도시라는 거를 이제 알린다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자연치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장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자연치유도시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1쪽 좀 봐주세요. 정책과제 발굴 그 시책인데요. 상반기 때 그 11개 정책 발굴했네요. 예.
그중에서 이제 추진이 3개를 했는데 좀 뭐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 시민이 이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제안해서 반영이 돼서 아마 주례까지 지금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홍보 대사를 유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후보도 간단한 건 SNS를 통해서 하는 것 그런 거 정도로다가 좀 나타난 게 지금 정도 반영된 나머지는 이제 검토 중에 있고 상반기 때 그 추진 세계 사업에서 좀 설명 좀 접수해 주시고요. 예. 하반기 때도 이제 물론 지속적인 타시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실정이 만든 정책 발표를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데 이건 뭐 계속적으로 될 문제고 지금 현재 정책이란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제천시에 하는 그 사업들 지금 있는 모든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더 철저한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한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발굴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빨리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지금 뭐 장기 계획된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소기에 정말 잘 목표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정책 담당실에서도 그런 체크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기능이 이제 기획 담당관실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책 과제라든가 현안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매뉴얼하고 또 가도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이제 물론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그런 쪽에서의 담당 부서와 함께 그런 점검을 또 철저해서 그게 원만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학현리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그간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문봉기임에도 불구하고 학현리 주민들께서 생계를 뒤로 한 채 한 50여일간 집회를 가졌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대응이 미숙했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장남초 어머니들까지 정말 시끄러운 50일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어제 이제 다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여전히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무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컨벤션 센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명초와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시비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당선자가 선정되었고 추진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김건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천에 다녀왔었는데 이것이 토목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연장이 소공연장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공연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와서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질 거라면 정말 꼼꼼하고 뭐 100년, 200년 흘러도 다시 손이 가지 않도록 정말 그 예산들을 아껴서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비가 380억, 약 535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까지 들어가면 거의 6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될 것이고 토목 사업은 원래 계획보다 2.5배가 들어간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려되어서 이 액수가 책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저희들이 국도비를 55억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확보한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10억 있습니다. 10억이죠. 예. 지금 이 현재 아주 그 짜투리만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거의 600억에 가까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 우리가 동명초 같은 경우는 그냥 두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토지였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여전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학현위 주민과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전히 학현위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학현위 주민들하고 이런 협약서의 내용을 한 6가지 뭐 이렇게 들었는데 항목이 그 마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그 문제가 없나요? 이 공증 처리됐나요? 공증 지금 뭐 원래 이제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공증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 없이 서로 이제 신뢰하는 가운데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최근에 또 공증 얘기가 나와서 공증은 뭐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은 것은 더 잘 아시다시피 무효죠.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그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증이라는 자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공증을 하기에도 난해하고 안 하기에도 나중에 무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정말 신뢰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겠고요. 아마도 시장님께서 이것 그 학현리 땅을 하지 않으면 채권과 관련한 그 무한한 부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일을 추진한 것 같으신데 저는 무엇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한 발짝 더 물러나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학현리 문제건에 대해서 그거하고 이제 교육문화센터가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교육문화센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지금 설계에 이제 착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꼼꼼하게 챙기고 또 필요하면 무리하게 전체적인 거를 추진 안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학현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학현 주민들과 또 우리 제천시가 합심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사업이 앞으로도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돼야지 서로 이 부분이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학현 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경찰청 힐링 리조트라든가 한방치유센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학현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들어간 문화예술센터를 짓기 위한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 쓰고 있는 이 부분도 처음에는 함께 교육청으로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기대가 됐던 부분인데 이 처음의 이야기는 뭐 실행 과정에서 다 무효화되었고 지금 결론은 문화예술센터를 하나 짓는 것인데 문화회관 지금 있는 부분을 헐고 얼마든지 그곳에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더 치료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